너무 지엽적인데 쏠리기도 해요. 이 그림에서 굳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하실 수 있는 이제 사고형들이고, 상상력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좋겠죠. 그러니까 사고형들은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가. 제 아내가 사고형이고 신체형이라서 식당 찾는 아이디어는 정말 탁월합니다. 신체형이 먹는 거 잘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이렇게 미식가일 수 있어요. 이 감각이 좋아서. 그리고 상상력이 좋으니까 잘 하죠. 김광일 집사님 먹는데 잘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력이 좋고 그래서 창조적일 확률이 커요. 창조적이죠. 탁월한 관리자, 당연히 잘하겠죠. 관리 기능, 계획적이죠. 뭐 틀도 좋죠 하니까 잘하면 관리, 감독도 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거는 감정적인 거와 좀 다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이런 감정형 입장에 이런 단어는 어렵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미세한 차이를 잘 분별해낸대요. 그러니까 그 감정형들이면서 신념형들은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신념이라는 게 큰 것만 보는 거고, 감정도 사고적인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디테일을 구분해라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A, B는 구분을 하겠는데 A랑 A 다시, A 다시 다시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제 아내는 완벽하게 구분을 하니까 옷 같은 걸 볼 때 차이가 확 나요. 그죠? 이거 어때? 제가 볼 땐 똑같아. 내 아내가 볼 때는 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구분을 잘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수성 예민한 일에는 사고형들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완벽주의. 사고형은 완벽주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래서 사고형들이 일을 잘해요. 일머리가 있습니다. 감정형들은 이제 관계머리가 있죠. 둘 다 중요한데, 그죠? 일머리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해서 때로는 문제가 돼요. 완벽주의자가 되거든요. 꾸준하게 헌신적이에요. 감정형은 지시름 좀 안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숙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사고형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좀 합니다. 꾸준하게 생각대로, 팩트대로,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이에요. 감정형들은 이제 빌 받으면 희생을 좀 하는데 감정형들은 솔직히 이제 감정형들은 약간 제가 나쁘게만 보면 만년 좀 어린아이 같을 확률이 커요. 이제 뭐 나쁘게 보면 희생보다는 이제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자아를 찾고 자기 실현하고 자기 초월로 가게 되면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진답니다. 기질이 차이가 나고 필요 없어진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게 되기 전까지 나를 충분히 찾는 게 필요하다고 이런 강의를 우리가 하는 거죠. 저도 그 완전한 나를 초월한 성숙 단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뭐 차이가 나니 많이 이게 별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희생적이고 대신에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알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의 차이 같은 것도 잘 이야기하고 어떤 거를 충분히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나쁘게 가면 비판, 되게 염세적 비판적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관심하게 보입니다. 감정의 톤이 없어서. 그래서 김광일 집사님 보면 계속 말하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에게 무관심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고형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없기도 해요. 좀 그럴 수 있겠고 무뚝뚝해 보이죠. 실제 좀 우리 원 목사님 그래 다정스럽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자기답게. 좀 무뚝뚝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면 이제 걱정 중독. 그래서 이런 사고형들은요, 의외로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이건 잘 안 가요. 기질적으로 그쪽 중독이 안 끌려요. 대신에 이런 걱정 중독 이런 게 많이 되고 사고형이 신체형이 같이 있으면 도박 중독으로 잘 가요. 이게 또
안 계시다고 막 이야기하시네. 네. 그런 눈이 있으시면 이제 남편분이 신체형일 확률이 있는 거죠. 이 신체형들이 현실의 숫자를 너무 잘 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런 감정형들이 말하면 맞다고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감정형 때문에 삽니다 제가. 모세 사고형 같아요. 바울 딱 사고형이죠. 로마서 보세요. 와 감정형들 솔직히 로마서 나는 힘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어려워 이러면 신앙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아요. 좀 직관적인 말씀이 좋아요. 제가 볼 때 요한복음 같은 게 저는 좋아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저랑 기질이 비슷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기질대로 끌린다니까요. 예, 예. 요한 보면은 성격도 한 번씩 불같고, 그렇죠?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거 보면 감정형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망도 있고 이런 건 신념형 같아요. 요한도. 예. 그래서 신념 감정형이지 않을까. 그럼 저랑 같거든요. 외향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외향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그 잡힐 때 그 외부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알더만요. 그죠? 그 베드로는 우직해서 못 들어갔는데도 요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외부적인 로비도 잘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니고요. 제자 요한은 저랑 비슷한 기질일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요한 복음, 요한 1, 2, 3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감정형의 끝은 사랑이거든요. 사고형의 끝은 진리를 많이 강조해요. 원래는 두 개가 똑같은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기질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요한 기질이 비슷할 건가 싶어서 요한이 되게 사모되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장수하더라고요, 그죠? 오래 살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모세 바울은 확실히 사고형, 예수님도 사고형이죠. 예수님 사고형이신 것 같고요. 예수님도 보면 한 번씩 보면 되게 막 뭐라 정없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막 개에게 던짐이 그 개란 이야기도 하시고 독사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신념 사고형이지 않을까. 뭐 하여튼 추측입니다. 예수님 기질을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도 마리아의 배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기질만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빠의 기질은 없잖아요. 그 마리아가 완전 신념형이거든요. 주 뜻대로 뭐 이루어진다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야 그거 듣고 바로 그렇게 신체형들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보통은 네. 그냥 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보면 되게 신념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과 같은 내향 신념 사고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냥 하는 거죠. 추측일 뿐이죠. 모세 바울은 확실히 사고형 같고요. 모세가 성경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안에 그 디테일 보세요. 그 섬세한 디테일은 감정은 못 따라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성경이 정말 디테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 보면 그죠? 누가 봐도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연들 쉽게 씁니다, 여러분.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네. 사고형, 내가 사고형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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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봅시다. 감정형들 보겠습니다. 사고형과 이게 대비해서 보면 되죠. 감정형은 확실히 다혈질이 많아요, 그죠? 감정 변화가 일단 많아, 그죠? 저 다혈질이거든요. 게다가 신념형까지 받쳐주면 완벽한 다혈질이 됩니다. 예, 신체형도 굉장히 감정 신체형도 다혈질이긴 해요. 근데 이제 외향이냐 내향이냐 따라도 다를 수 있겠지만 내향인 감정은 또 많이 달라요. 참, 예, 하여튼 보겠습니다. 다혈질이고요. 예, 감정의 높낮이도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교형 이렇게 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이라는 게 관계를 성숙하게 잘한다기보다도 빨리빨리 친밀해지고 빨리빨리 그냥 친해지고 관계에 별로 거부감 없고 낯선 사람과도 잘 친해져요. 내향 감정은 조금 그렇진 않아요. 내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외향 감정은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 잘해요. 변지 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막 그냥 이야기 잘해요. 친화력이 좋죠. 자, 이거를 착각하실지 말게 사고형보다 이제 감정형이 사교형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성숙도가 더 높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유형이 사교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감정 사용을 즐겨요. 우리는 하여튼 감정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몰라 기분 나빠. 기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대표적으로 싸우다 보면 그죠? 사고형인 배우자는 자꾸 이렇게 팩트를 자꾸 지적하고
그 받는 감정형은 됐거든, 기분 나쁘거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는 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몰라 싫어, 막 기분 나빠. 이게 이제 감정형과 사고형이 이렇게 극단에 부딪히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예. 자, 그런 단어를 좀 쓰고요. 그래서 관계 중심이다. 제가 이제 감정형인데, 이제 감정형도 이제 감정형이지만 여기 신념이 붙느냐 신체가 붙느냐가 다르죠. 감정인데 신념이 붙으면, 신념은 일 쪽이고 목표고 감정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정 신념은 사람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옛날부터 꿈이었거든요. 그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주신 기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아나서, 제가 계속 강의하고 치유하는 이유도 그 너무 좋은 게, 저 그것도 외향이니까 외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외향 감정 신념이 저는 여기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죠. 지치지를 잘 안 해요, 이런 일 할 때. 저는 마음만 주면 제가 저녁 8시까지도 강의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 힘들어서 그렇지. 예. 그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외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말했을 때 도움 받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성숙 이런 것은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질하고 딱 맞아서 그래요. 그 하나를 만나니까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 중심이고, 예, 동감, 이건 이제 공감하고 좀 다릅니다. 동감과 공감이 뭐가 차이 나냐면, 공감은 되게, 이건 하이 퀄러티예요. 이 되게 공감이 쉽지 않습니다. 공감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느낀 감정을 이렇게 되돌려주면서 그 감정을 내가 수용해주고 이런 건데, 동감은 뭐냐면 감정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거. 이게 자라서 성숙해지면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동감은 이 사람은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좀 이야기하면 잘 우는 분들, 그죠? 슬픈 이야기하면 울고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동감이 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물론 그걸 쓰시지만. 예. 사고형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아닐 수 있거든요. 사고형은 팔짱 끼고, 그죠? 이게 맞나 팩트를 보는 거죠. 감정형은 팩트가 안 중요하니까 그 감정에 끌려가지고. 감정형은 드라마 봐야 된다니까요. 드라마가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죠. 예, 관계 중심으로 동감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동감을 잘하는 걸 하나님 쓰십니다. 쓰시기는, 그죠? 많이 막 누구 보면 막 불쌍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살펴요. 잘 보살피고, 감정형들은 이제 그 관계적으로 열려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잘 보살피죠.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감정형들은, 그죠? 김강희 집사님 말 한번 많이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우리 미아 집사님 말씀 많이 하는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자기답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 없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분은 말이 없어야 될 거고, 어느 정도. 이분은 말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예. 대화, 인정을 원해요, 우리 감정형들은, 그죠? 그러니까 사고형들은 인정이, 이제 이런 사고형도 인정을 원할 수 있는, 사고형은 네 말이 맞구나 이런 인정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형이 하는 일이 잘 될 때 사고형은 이렇게 훨씬 좋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예. 설득을 잘해요, 설득을. 감정이 전파력이 강하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5천 명, 이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이기도 하지만 그 기질을 쓰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비교하는 그 바울은 성령이 동일하게 충만해도 한 번 설교에 3천 명, 5천 명 이런 일은 없거든요. 바울이 설교에 3천 명 회심했다는 성경 없잖아요. 맞습니까? 바울은 설교하면 유두구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을 만큼 지루하게 설교하잖아요. 예. 사고형의 설교는 좀 지루합니다. 사고형이 나누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진지하죠.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력보다는 논리적인 설명을 잘하는 거고, 설득은 이제 감정형들이 확실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한 번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베드로가 성령이 더 충만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질을 주님이 쓰신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설득, 감정이 결국은 이게, 여러분 물건을 팔 때 논리적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감정을 그 광고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장 광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해서 먹히니까. 감정을 딱 건드리면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광고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감정형일 확률이 커요. 예.
사고형들은 써보고 논리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다면 감정형은 이제 그런 설득을 잘 당하거나 내가 설득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설득을 잘 할 수 있어요. 열정이 넘치게 보여요. 감정은 이렇게 드러나고 막 이렇게 표현되니까 열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즐거움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잘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감정형은 좀 즐거워야 돼요, 사실은. 생각 없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 힘이 나니까. 사고형이 볼 때는 되게 유치해 보이죠. 좀 유치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분위기 메이커를 잘해요, 우리가. 그죠? 감정형들이. 감정형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교회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분위기 메이킹을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행동파. 여러분, 감정은 곧 행동입니다. 그죠? 감정이 행동 경향성이라 그래요. 감정은 곧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적인 감정형이 볼 때 행동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동한답시고 남도 행동하게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누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생각을 전해주면 같이 하면 됩니다. 이게 종속되어서 뭐 심부름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기질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감정형이 좀 심해지면 생각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것도 있죠. 사고형은 생각이 많아서 위험하다면 감정형은 생각이 좀 없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형이시면 생각이 필요할 때는 사고형 도움을 받으세요. 사고형이시면 사고만 하지 말고 감정형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행동파고 흥분 잘하고 흥분. 재미 그런 거. 감아주는 언어. 우리 제안이 감아주는 언어 장난 아닙니다. 그냥 타고났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기질이 그러니까. 특히 제안이는 이제 외향 제가 볼 때 감정 신체형인데 이 외향 감정 신체형들이 가장 관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감정형들은 저런 단어를 써요.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감동할지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고 신체형들은 특히 어린이 신체형들은 어른들의 승인과 도움이 되게 필요하다고 더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나쁘게 보면. 또 외향이니까. 그래서 아빠인 저 입장에서 너무 녹아내릴 만한 이야기를 딸은 하니까 딸 바보가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딸이 감정형이면 딸 바보가 더 많이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이거는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내랑 미국에 있잖아요. 시키지 않았는데 지안이는 카드 사서 결혼 뭐 17년 축하해. 뭐 아빠 엄마가 있어서 자기는 행복해. 되게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들으면 뭘 감동할지를 본능적으로 얘가 뭐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학년인데. 그래서 딱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제 우리는 알면서도 녹아내리는 그런 게 이제 이 감정형의 특징이죠. 감정형은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 감정형은 감정이라는 게 선이 없잖아요. 감정은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사고형들은 자유를 원할 수 있는데 감정형의 자유랑 좀 다르죠. 감정형은 조금 방종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고형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요. 타고난 체질상 선이 좀 이렇게 넓더라도 있으니까 자유를 우리가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것도 신념도 자유를 원해요. 신념은 자유롭게 신념적으로 살아가는 것. 신체형은 자유를 주면 불안해합니다. 위험할까봐. 그래서 신체형들이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불안해서 큰 일을 잘 못 쳐요. 불안해서. 그래서 감정형은 기발해요. 감정의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발한 거죠. 지한이랑 저는 둘 다 감정형이라 맨날 그 무맥락 개그 이런 걸 합니다. 우리 둘이는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안 돼요. 아무 말 대잔치하고 서로 깔깔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고형이 보면 뭐 하나 싶을 거예요. 그죠? 정말 대도 안 한 소리 하거든, 서로가. 그러면서 우리는 맞지, 우리는 감정이라 그렇지 이러면서 우리는 재밌게 놀거든요. 지한이도 맨날 이야기 들으니까 아빠 나는 감정형이라 계획을 못해 막 이러고 있으면 그래도 계획을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즐겁고 그죠, 낙천적일 확률. 그러니까 감정형은 충분히 개발하시면 되게 즐거워져야 되고 낙천적이 되는 것 같고요. 사교적 동정심 많고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불안정하죠. 감정은요 휘발성이 강해서 좋았다가도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열정은 강하고 좋다가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반면 사고형은 일관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도요 감정형이 감정형다우면 한 번 할 때 크게 많이 하고 안 할 때 안 해요. 사고형은 꾸준히 해요.
10년 하면은 둘 다 건강하면 둘이 하는 일의 양은 똑같아요. 그 순간만 보면 감정형이 더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순간은 보면 감정이 아예 안 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하는 방식이 쭉 가느냐, 치고 빠지느냐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정해요. 이런 부분 약점이죠. 그래서 사고형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충동성이 강해요. 감정형 충동 구매의 끝판왕. 우리는 또 충동 구매를 잘할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감정을 개발시킬 때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사보라고 합니다. 쇼핑할 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 허용되는 범위는 이제 배우자랑 정해야 되겠죠. 막 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살 때 되게 좋아지게 사실 좋아야 돼요. 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는 그렇게 교육 안 받으면요 뭘 살 때 죄책감 느끼거든요. 감정형들은 자유로워지십시오. 살 때. 예. 사도 그러니까 큰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럴 때는 좀 배우자들이 허용해 주기를 권해주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안 돼요. 구매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도 자랐지만 이렇게 막 하여튼 좀 이렇게 돈을 쓸 때 저는 잘 못, 의외로 제가 못 씁니다. 제가 잘 쓰게 보이죠. 예. 밥은 요즘 잘 삽니다. 밥은 제가 사드릴 수 있는데 아내가 뭐 골라주고 해줄 때 내가 하고 그것도 제 건 진짜 안 사요. 막 생각해보고 막 그러거든. 생각도 안 되는 사람이. 근데 그게 좋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내 안에 눌러진 기질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기질이 활성화되어서 앞뒤 보고 안 사는 거하고 눌러져서 못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활성화할 때는 조금 살 수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경우는 쇼핑 중독에 빠져요. 아예 저처럼 안 사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충동적이고 그래서 충동적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해요. 제가 강의할 때 되게 즉흥적으로 뭘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또 장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산만하죠. 충동적일 수 있고 조직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관계 중독, 쇼핑 중독. 자꾸 사람 찾아 따라다녀요. 막 공허해져 가지고 막 관계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지고 그러죠. 베드로가 감정형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베드로. 자, 나 감정형 같아? 네. 자, 사고형, 감정형 둘 다 나 잘 모르겠다. 예, 좋습니다. 자, 솔직히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한 분밖에 없어요? 헷갈리죠. 예. 헷갈리는 게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헷갈리는 거는 내 잘못이라기보다도 어릴 때부터 헷갈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찾으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본인은 헷갈려도 그죠? 예. 그 뭐가 헷갈리세요? 사고 감정이 두 분이 말했으니까.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하신 게 솔직히 제가 보는 게 다 맞지는 않은데 제가 두 분을 보면 헷갈려요. 누가 감정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는 좀 알겠는데 이게 직감으로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찾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찾으셔도 돼요. 계속 헷갈려 하시면 헷갈리다 보면 이제 관심이 가니까 관심을 가다 보면 찾아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억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억압된 만큼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제가 감정형이 억압되고 사고형이 좀 살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감정이 더 커야 되잖아요. 어릴 때 감정 열등감 때문에 감정을 누르고 사고를 개발시켰거든요. 그게 지금 이런 데 쓰이기도 하지만 요는 저는 이게 감정을 누르고 사고를 좀 개발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우리 안에 처음 보면 다들 감정형이라 그래요. 잘 웃고 이야기 잘하고 사고형이거든요. 둘 다 그 부분이 비슷한 상태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감정형이 되는 과정을 가고 아내는 좀 더 사고형이 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훨씬 조화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충분히 사고적이도록 도와주고 아내는 제가 충분히 감정적이도록 도와주는 이제 시간을 가지듯이 그렇게 계속 하시면 둘이 헷갈리시면 그 헷갈리는 것을 빨리 없애기보다도 좀 헷갈려 하시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내가 늘 살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 거는 이번에 아마 실습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집사님은 왜 헷갈리세요?
뭐 다 진짜겠죠. 아 진짜인데 이제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남편 집사님하고 비교해 보면 남편 딱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음. 그럼 사고형일 확률이 있겠네. 보통 이렇게 잘 모를 때는 배우자랑 비교해 보거나 연인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더 아는데 감정형 옆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혹시 집사님 뭐 같아요? 혹시 사고형 같아요? 남편분이 감정형 같다고요? 사고형 같다고요? 주변에서는 뭐 어떻게 보이세요? 감정형 같아 보이세요? 사고형 같아 보이세요? 어, 딴 분들은 혹시 어떤 면에 사고형 같아 보이세요? 네. 꾸준히. 음, 조직적이세요? 음, 네, 맞죠. 일을 떠나세요? 별로 안 무서워하시나 봐요. 그게 이제 잘 안 드러나는 게 내향이라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내향 같아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에 그냥 이렇게 막 뭔가 생각이든 감정이든 잘 안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일단 하여튼 남편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좋고 남편 사고형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두 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사실 저도 딱 답을 다리기가 힘들고 그렇게 안 하기를 권해드려요. 심지어 제가 제 거 찾을 때 3년 걸릴 때도 제 같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일부러. 왜 내가 경험해보고 깨달아야 그게 내게 확신해지지. 옆에서 말해준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상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확실한 건 내가 좀 살면서 그러니까 모를 때 누가 가르쳐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를 때 알도록 이렇게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맞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맞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좀 더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자, 사고 감정형을 오늘 사고 감정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에너지는 에너지를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하나는 감정. 우리는 감정이 살아나야 되고 사고형들은 생각을 좀 해야지. 예. 그래서 사고형들은 일단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호기심이 중요해요. 사고형이라고 생각되는 분 호기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사용 방식은 좀 어려운데 그죠? 인식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고형은 팩트가 중요하니까 정보를 자꾸 찾아서 인식을 해요. 제 초기 강의를 보면 정보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정보가 많은데 왜? 사고형을 자꾸 흉내내고 싶었던 거죠. 사고형들은 정보가 중요하고요. 감정형들은 감정 변화가 중요하죠. 이걸 통해 인식합니다.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물론 감정만 있지 않으니까 다른 걸 같이 보완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판단도 논리성이 중요한 사고형과 기분의 좋고 나쁨이 중요한 감정형. 극단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감정형이지만 사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논리도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지만 이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감정적인 거죠. 제가 강의를 하면 강의가 잘 됐다 안 됐다가 저는 느낌으로만 해요.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뭔가 감정으로 내가 판단을 하지 내가 뭐 양질의 정보를 전달했다 이걸로 저는 강의에 대한 평가를 제가 안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느낌, 표정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실행도 사고형들은 계획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감정형들은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하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예. 생각이 생각을 강조한 나폴레옹이 있고 또 앤드류 카네기가 있고 행동을 강조한 샌다 타코야가 있고 알리바바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 기질답게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기질이 더 우위다 이런 건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고형은 이론파, 이론이 강하죠. 그다음 행동형은 행동파. 사고형은 이제 호기심이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요. 호기심을 많이 가지면 사고형은 발달합니다. 호기심을 가지. 목사님 이제 엊그제 대화하는데 목사님 호기심이 있는 데는 파시더라고요. 내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게 목사님이 이제 호기심 가지고 하시니까 목사님답게 하시는 것 같고 생각하고 자꾸 이해하시려고 하고 그죠? 이론화 계획 사고형은 시행 후 꼭 분석하고 수정하는 거를 많이 하시죠. 감정형은 실천 네. 경험. 우리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 안 해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기를 이제 우리는 바라고 하고요. 시행착오. 예. 제가 치유사역을 한 17년 하면서 18년 하면서 실제 내담대랑 앉아서 기도 사역을 할 때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최근보다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맞고, 근데 또 사고형들은 그것 플러스 이제 분석도 하고 하죠. 이제 신념 신체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분 모두가 사고형 아니면 감정형이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한데